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철도 사고입니다. 사고라는 말만 들어도 식은땀이 나죠. 오늘은 다행히 철도 사고가 줄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철도 안전과 관련해서 잘 되고 있는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 고속철도 산업연구팀장 최진석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봄철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린 뒤에 내일 아침에 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버스티드의 Crashid the Wedding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고장이 나면 수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철도 그중에 하나죠.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은 안전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회사의 눈치도 보입니다. 그런데 1호선에서 8호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가 전년인 2016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도 지연 고장이 아니고요. 철도 사고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철도 사고가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안전은 줄어서 될 게 아니죠. 완벽해야 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을지 관련 내용 한국교통연구원 고속철도 산업연구팀장 최진석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하철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철도 사고가 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제 시설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교체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건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이제 5건이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보고되는 건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면에 사소한 장애들이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내부적으로 봐서 여러 장애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그런 것들은 정확히 공개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건수가 철도 사고가 왜 이렇게 적지 생각했는데 일반 고장은 아닌 것 같고요. 철도 사고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철도 사고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인명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를 이제 말하고요. 그것이 이제 차 간의 이제 충돌이라든지 탈선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이용자나 아니면 직원들이 다치는 것을 이제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심각할 만한 수준의 사고를 말하는 거였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종종 겪는 전동차 멈춤, 스크린도어 오작동과는 달리 인명피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철도 사고가 줄어든 이유 아까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스크린도어 수리 등 외주를 주었던 지하철 안전 업무를 직영화한 점도 사고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직영화와 외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에 있어서요?
네네. 일단 외주는 외부 직원이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외주라고 하고요. 예. 직영화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치는데 충분한 비용을 사용해서 이제 고치는,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주의 경우에는 당장 작동하기만 해놓고 작업을 멈추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소재 면에서는 어떤가요? 직영화와 외주? 책임 소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외주를 했을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날 경우 외주 업체한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경력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지난 2016년에 스크린도어 외주업체 직원이 구의역에서 사고를 당한 뒤에 지난해부터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뭐 공항철도라든지 주변에 그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그 철도 기관들이 예. 모두 그 외주화를 이제 멈추고 직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도어 외주를 직영화한 것 외에 다른 부분의 외주 문제로 지적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스크린도어는 뭐 제도적으로 개선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지만은 지난해에도 온수역이었나요? 외주업체 직원이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스크린도어 작업과 관련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 보완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 시설 보완을 하는데 그 정직원들이 모두 그 업무를 할 수는 없고요. 정직원들이 참여하에서 이제 외주업체들이 소소한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온수역 사고 같은 경우는 본사 직원의 어떤 관리가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주 자체가 뭐 꼭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네.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 그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비용을 들여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그 일반적인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부분의 외주를 주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장에서 꼭 그 어디입니까? 교통공사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사람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위임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가급적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접 역산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즉각 대응도 가능하고 책임 소재도 가리기 명확하고 그리고 그 업무 파악을 하는데도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왜 전체적으로 직영이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서울교통공사 등 우리나라 철도 기관들이 대부분 적자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관리 부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가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하철 요금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차례 또 올렸던 것 같은데 그거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나 보군요. 네, 우리나라 지하철은 일본하고 유사하게 굉장히 이용객이 많은 그런 시스템은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긴 한데, 요금 자체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총 비용을 회수한다라는 요금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 철도 기관이 이제 비용으로 쓰는 것을 전부 요금으로 이제 회수하는, 그래서 요금이 좀 높죠. 대신 이제 요금을 지불을 하지만 정부에서는 또 그거를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좀 공제를 해주거나 해서 나름대로 그 높은 요금이 이제 그 국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당장 이제 그 국민들이 교통 이용에 이제 불편이 생기시고 뭐 이동을 덜 하신다든가 이렇게 돼서 생업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낮은 요금 제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전 철도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깊게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2017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보다 입춘 16년에 12건보다 7건이 감소한 5건 지난해 발생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완전히 0이 되지 않는 한은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근데 철도 사고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뭐 전동차가 고장났다든지 뭐 10분 이상 운행이 멈춰서 여러 승객들에게 지장을 준 운행 장애는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전년도 2016년보다 2017년도가 더 증가했다고 들려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운행 장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동차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노후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1, 2, 3, 4호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50% 이상, 거의 60% 가까운 전동차가 20년이 이제 지난 그런 노후된 전동차여서 그런 이제 전동차가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그 일부 그 부품에 이제 기능 장애가 오고요. 특히 이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잔 고장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넘은 전동차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동차 한 번 들이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년이 되면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년마다 그 안전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정이 나면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점점 고쳐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안전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만 뭐 허용을 하고 한 25년 정도면 이제 교체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2호선 고장이 좀 잦게 들려오고요. 그리고 또 왜 그런가 보니까 2호선에 노후 전동차가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호선은 또 지상으로 갔다가 지하로도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에 전동차 수명과 관계없이 외부 요인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는 더 좀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노선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2호선이 이제 유독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가, 장애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1년에 2호선 이용자가 6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호선보다 이제 좀, 두 번째로 많은 노선이 이제 7호선인데요. 7호선 같은 경우는 3억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호선에 워낙 이용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소위 말해서 감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2호선이, 사실은 1호선 이후에 이제 가장 오래된 노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차량의 이제 노후가 이제 집중이 돼 있고 1호선 같은 경우는 뭐 철도공사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완이 좀 많이 된 반면에 2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 됐음에도 이용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설 보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동차의 좀 조기 교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교통공사라든지 다른 호선의 그 지하철 업체들은 그러면 어떤 대책을 지금 당장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가 재작년부터 물론 이제 완벽한 제도화는 아직 안 됐지만 각 철도 운영사에게 안전 투자에 얼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매년
공시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됐고 그거에 따라서 교체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고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설 보완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 공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그 다른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이 이제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3년이 됐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진행되면 거기에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 고속철도 산업연구팀의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북적북적이는 출퇴근 시간 정장 교복할 거. 악동 뮤지션이 부르는 지하철에서 듣고 오시죠. 악동 뮤지션의 지하철 안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봤잖아요. 네. 오늘은 만성호흡기 질환자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네. 미세먼지 피해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네네. 만성질환 지난주에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정의가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년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호흡기 질환을 보통 만성호흡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폐라는 것이 신선한 산소를 체내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빼주는 그런 환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거 또 아직도 많은 흡연 인구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이 만성 폐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 폐기종 이런 질환들이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1년에 3개월 이상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은 만성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천식이라든지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은 알레르기로 인해서 호흡하는데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질환 중에 우선 천식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기도의 염증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예. 외부의 어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흡입을 했다든가 또는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 또는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들이 기관지를 자극을 하게 되면 기관지 점막이 부어서 공기가 통하는 그런 공간이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때 쌕쌕거리는 그런 천명이라는 소리가 나면서 기침이 많이 나고 호흡에 곤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천식에 대해서 우선 예를 들면은 만성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그럴 수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지만 또 언제든지 위험 요인이 있거나 또는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되면 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평소에 천식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요법을 꾸준히 하고 그때그때 예방적인 조처 예를 들면 원인 물질의 노출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식의 경우는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증세가 더 심해지고 네. 약해지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천식을 어떤 치료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뿌리를 뽑는 치료법은 없지만 평소에 본인의 예방적 관리, 그다음에 적절한 그 증세에 맞는 그런 약물요법을 잘 조절을 하면 약은 최소로 사용하면서도 천식이 나를 괴롭히는 빈도나 정도를 훨씬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성 질환의 경우도 사실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은 분들이 더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이 심해지거나 뭐 오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만성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예, 바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 사실 감기에 걸리거나 급성 기관지염이 한번 생길 수는 있죠. 예. 근데 이러한 급성 질환이 반복이 될 때 후유증 없이 나을 때도 있지만 간혹 기관이나 기관지, 폐에 어떤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만성 기관지염이 반복이 될 경우에도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흉이 남거나 또는 좁아져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면은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그 어떤 부분은 좀 오히려 늘어나 있고 어떤 데는 좁아져 있고 예. 그다음에 정상적인 기관지의 기능이 저하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 걸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폐의 상당 부분이 제 기능을 못 하고요. 또 그 부위에 세균 감염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질환이 더 많이 심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이 문제고요. 폐기종은 뭐냐면 그런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폐가 커지기는 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즉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기능을 못하는, 기능 못하는 죽은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폐가 제 모양으로 갖고 있더라도 폐의 상당 부분이 폐 기능을 못하니까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이 오기 쉬운 겁니다. 크기가 크다고 해서 뭐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여서 생활하는데 운동할 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아니었군요. 역시. 그렇습니다. 예. 기관지는 늘어나고 좁아지고에 따라서 어떤 몸의 반응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급성 기관지염이 생겨 기관지가 좁아지면은 예. 이 산소 공급이나 공기의 이동이 원활치 않으니까 호흡에 곤란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이 돼서 감염이 있거나 자극이 없어도 좁아진 채로 호흡의 곤란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지가 또 염증이 생겨서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그 주위의 폐의 조직이 같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사실 폐의 몇십 % 정도가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폐가 전체 폐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호흡에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 이거 뭐 조금 늘어나고 좁아지는 거에 따라서 다른 기관까지도 영향을 주니까 예. 우리 건강이 참 어느 한 곳만 뭐 조금 달라져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서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주위에서 흔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네. TV에서 금연 홍보하는 영상에서 창백한 얼굴에다가 산소 튜브 꽂고 있는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뭔가요? 예, 사실 흡연 그러면 많은 분들이 폐암을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폐암도 문제가 됩니다만 폐암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기간 담배를 피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예.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몰라요. 그래서 가볍게 호흡곤란이 생기고 기침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은 하루 종일 호흡이 곤란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주위에 보시면 담배 오래 피신 분들 중에 걸을 때 쉽게 숨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폐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숨이 차고요. 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오래되면은 말기에는 심장 기능까지 같이 떨어지니까 아주 덮친 격이 되죠. 그래서 물론 뭐 예전에 탄광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진폐증이라고 그래서 예. 그런 분들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탄광 노동자분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이 대기 오염이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예.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폐를 우리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노년기에 올 확률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것도 알아봤는데요. 근데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 일반 병원이나 금연센터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예, 요즘은 정말 다양한 금연 서비스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보건소에 가면 금연 클리닉이 있고 보건소에 가기 어려운 분은 전화를 걸면 금연 상담 전화도 가능하고요. 예.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금연 캠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심지어는 병의원에 가도 금연 치료제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또는 여성 흡연자가 단체로 한 5 내지 20명이 신청을 하면 심지어는 그 기관까지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도 있고요. 예. 이런 서비스들이 또 대부분 국고 지원으로 무료거나 거의 아주 조금만 부담해도 되는 실비만 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면 금연에 훨씬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성호흡기 질환자 가족들이 평소에 그러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을 텐데 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사실 숨이 차다 보니까 안 움직이시려고 그래 힘드니까. 근데 사실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걷는 운동을 비롯한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반드시 폐렴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서 이런 분들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꼭 예방접종을 챙기고 감기가 일주일 이상 넘어가서 지속이 되면 꼭 병의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만성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트와이스가 부르는 One in a Million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동에 사는 이나영이라고 하고요. 골든 리트리버를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키우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큰 개다 보니까 사실 순환 견종인데도 맹견이나 입마개 대상 견종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워낙 대형견들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화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대응해야 돼서 너무 힘든데 하루에도 산책 데리고 나가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든요. 얘 왜 입마개 안 하냐고. 덩치가 크더라도 입마개 대상 견종이 아니면 확실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사람도 덩치 크니까 너 무섭게 생겼어. 입마개 해. 이거랑 똑같거든요. 덩치가 크다라고 입마개를 한다라는 건 좀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사실 대형견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펫 보험 같은 게 대중화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좀 유기견도 적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견주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이나영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은 특히 그 펫보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눈에 띄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전용 보험도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이어졌고요. 또 정부도 반려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펫보험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육안으로 식별하거나 뭐 연령을 판별하기가 어려워서 정보가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진료비가 앞서 이나영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수가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 금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험사도 당연히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난색을 표하겠죠. 그래서 뭐 제도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많은데요. 뭐 반려동물이 처음 인계될 때 등록하고 또 뭐 건강 검진하고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관리가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수가 제도도 당연히 정비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 많고요. 그래야 이제 보험사에서도 적정한 상품을 개발해서 그런 펫보험 관련 상품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험사들이 펫보험을 몇 번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죠.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온수대통 만사용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가 일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향 가득한 거리, 신형원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네, 4월 10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아바의 I have a dream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